환경부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을 상류로 옮기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횡성의 수건 사업인 묵계리 개발은 가능해지지만 갑천면에 규제 지역이 늘 수 있어 횡성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하반기 2개 본부에 준공무원 대우 직원 311명 규모로서 출범합니다. 경영 효율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치통, 감기, 만성질환 등 비응급 환자가 119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는 2만 5천여 건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대표와 강원도지사가 강릉을 건너뛰고 동해 수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릉시가 사실상 피해 지원을 거부했다며 규탄 성명을 내고 강릉시는 반박 자료를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환경부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대안으로 장량리 취수장을 지금보다 상류로 옮기는 안을 지시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에 또다시 규제가 생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난달 횡성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용역 검토 결과 횡성댐 이수안전도에 변동이 없어 댐 공급 능력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인 지난 4일 환경부는 극심한 가뭄에는 횡성댐의 물 공급이 불가하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 취수장을 상류인 대관대천으로 옮기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묵계 탄약고가 떠난 자리에 산업단지 유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 공급에 문제없다던 환경부 입장이 불과 한 달 만에 뒤집어지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기대감을 높였던 횡성 지역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 물 공급을 위해 5개 리가 수몰되면서까지 횡성댐이 건설됐지만 원주시가 자체 취수장을 고집하면서 이후에도 20년간 규제에 묶였고 다시 새로운 보호구역이 생기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규제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로 묶이자는 것은 횡성군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환경부 대안대로라면 원주는 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고 횡성만 또 규제받는 데 대한 반감도 높아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말로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정말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횡성군은 다만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 없는 긴급 급수시설로 취수장을 옮기는 조건이라면 환경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원주시가 운영해오던 체육시설과 교통, 환경, 관광 등의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공단 설립으로 연간 15억 원 이상의 경영 수지가 개선되고 주민들의 편의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3번의 추진 만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2개 본부 6개 팀, 311명 규모로 꾸려지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맡고 있는 공영버스 운영, 체육시설 관리, 가로 청소, 간현관광지와 추모공원 관리 등의 업무를 공단이 대신하게 됩니다. 공단 설립 심의위는 공단이 출범하면 시설 경영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설립 목적은 시민들이 복지 증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이 설립되면 원주 시민들의 아마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시민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주민 복리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는 답변이 60%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타 시군 시설공단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업무가 빠져 있는 등 수정 보완 지적이 나온 부분은 출범 이후 다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위원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설립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규 일자리도 생기지만 일부 업무의 경우 인력 감축이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공단의 출범이 시민들과 원주시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 주말 여당 대표와 강원도지사가 강릉을 건너뛰고 동해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릉시가 피해 지원을 거부했다며 규탄 성명을 냈고 강릉시는 반박 자료를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피해 주민들이 가재 도구를 싣고 군인들은 경포 호수에 부유물질을 걷어냅니다. 주민들과 군인, 공무원들까지 긴급 동원돼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TX를 타고 강릉에 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동해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릉시가 수해 복구가 끝났다는 거짓말로 피해 지원을 거부했다며 강릉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안 논의는 수해 복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강릉시가 먼저 방문을 요청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방문 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릉시는 이에 대해 수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방문 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을 비롯한 각계의 수해 복구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를 선택해달라고 저희들이 있을 때는 크게 살살 해나가지고 뭐 집, 화성도 이런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우리 보고 정해달라는 걸 제가 이게 좀 적당히 갈 수가 없다. 또 강릉시 관계자는 5일 오후에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강릉시장은 4일 오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수해 현장 브리핑을 강릉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물이 이미 다 빠져 보여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현장이나 뭐 가재도구나 뭐 사람들 이제 응급복구나 이런 현장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물이 다 빠져서 보여드릴 게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입장을 이제 확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해로 간 겁니다. 한편 강릉시는 여당 당대표와 강원도지사에게 마땅히 보여줄 것이 없다던 진앙을 수일해 전 공무원을 비상 소집해 복구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보다는 최근 불거진 강원도 현안 사업들이 협의회의 핵심 의제에 올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 태풍 피해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회에서 특별 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2주 안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당정 간에 긴밀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있을 계획입니다. 최근 제동이 걸린 강원도 현안 사업에 대한 얘기는 뒤이어 나왔습니다. 송전 철탑 260개는 괜찮다면서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중 잣대를 비판하고 크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대부분 당 지도부는 환경부의 이중 잣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현안과 국방 병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으로 발생한 접경 지역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강원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찾자는 의견이 주류였지만 당 지휘부 중 일부는 국방 개혁 대세는 바꾸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결이 조금 다른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강원도 여러 지역의 경제에 타격을 받는다. 이건 뭐 그 흐름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강원도를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것,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최문순 도지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가 최대 2년까지인 만큼 앞으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 사업비 90억 원 등 추가 국비 사업비 2천억 원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제재 때문에 동력을 잃고 있는 강원도 현안 사업들이 정치권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내 비응급 환자 이송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치통이나 감기, 만성질환자 검진 등 비응급 환자 이송 건은 모두 25,260건으로 54,688건인 경기도와 41,953건인 서울에 이어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만 이용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는 전국에서 5건에 그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농가가 도내에서 61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가나 도축장과 관련이 있어서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진 농가가 61곳이고 차량 한 대도 이동 제한 조치 중입니다. 강원도는 소규모 농장 4곳에서 139마리의 돼지를 사들여서 도태시켰고 철원 도경계지역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5회 횡성 한우축제가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